자, 지금 좌파 내부에서는 누구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양문석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친문과 친명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양문석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문석의 과거 발언들이 계속해서 더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을 불량품이라고 얘기한 걸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면 쓴 미국인이다. 뭐 매국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노무현 한국당 몰빵도로 공항을 폐쇄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노무현 한국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그 과거 내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하고 있습니까? 양문석을 옹호해주고 있고, 심지어 이런 기자 질문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목소리 들리고 있습니까? 일단 김부겸 자체도 어제 채널A에 나와가지고 양문석 재검증 요거 지켜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홍익표도 노무현 비하 양문석 도덕성 최하점에도 통과됐다라는 내부 폭로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이가 도덕성에서 최하점을 받았다라는 걸 홍익표가 내부 폭로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 홍익표 어떻게 알아? 네? 아니 이거 공관이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관이만 알 수 있는 걸 민주당 지도부인 홍익표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즉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이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모든 점수가 지도부에 노출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홍익표를 통해서 한 번 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과거 이재명이 누구 0점 받았어요? 헤헤헤 거렸던 것도 결국 뭐겠습니까? 홍익표와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이런 대결 양상 속에서 결국에는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재명이 이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이 당은 이재명 당이니까. 이재명이 사당화된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친문 진영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전해철이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양문석, 노무현, 모욕, 조롱에 분노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이런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민주당은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이 이재명의 시스템에 따라서 분열이 돼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조국당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분열음이 나고 있다는 건 우리한테 나쁘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어제 좌파 유튜브 내부에서요, 굉장히 재미있는 발언 하나가 터졌습니다. 아직 그 어떤 언론에서도 보도 안 했고 우리도 알지 못했던 내용을 어제 누군가가 얘기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재명 측근 김지호입니다.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 이 사람이 어제 좌파 유튜브에 나가서 갑자기 난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얘기? 해경군 김씨와 관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지호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보여드렸어요. 누구예요? 이재명이 과거 피습당했을 당시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이전할 때 자기가 녹취로 밝혔잖아요. 이재명의 피 묻은 셔츠를 비서실에서 가져갔다라는 것.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죠. 과거 이러한 녹취를 자기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게 바로 김지호인데, 이런 김지호가 어제는 좌파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한 겁니다. 해경군 김씨와 관련돼서.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영상은 못 보여드리고요, 음성만 좀 보여드릴게요. 음성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십시오. 이제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2018년도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전해철 의원하고 경선해서 이겼어요. 네. 이기고 이제 본선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우리 그 후보 비서실장이 이화영
전 도지사거든요. 이화영 전 지사가 중국에 그때도 잘 왔다 갔다 했는데 공항에서 갑자기 어떤 정부의 핵심 관계자한테 차에 태워져 가지고 네. 개인 면담을 한 거예요. 예. 갑자기. 그러면서 김혜경 사모가 연루된 해경군 김씨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다. 후보직 사퇴하고 공개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왔어요. 이화영.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그래서 아침 뭐 새벽 4시부터 막 대책회의 하고 막 그랬는데 네. 아니 뭐 김혜경 여사가 뭐 해경군 김씨도 모르고 뭐 그 HK08도 모르는데 그냥 뭐 그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이라는 거야 무조건. 네. 아 그래서 막 잘못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아 저희가 뭐 나중에 뭐 증거가 있으면 밝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이제 후보로 남아서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좀 전해철 의원이 뭐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최측근인 김지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그러니까 선거가 한참 치러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재명의 측근인 이화영이가 중국을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정부 측 핵심 관계자로부터 차에서 개인 면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부 측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아, 우리 해경군 김씨와 관련돼 가지고 모든 증거 갖고 있다. 후보 사퇴하고 공개 사과 안 하면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때 당시 2018년 당시 정부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 김주호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당시 이재명의 측근인 이화영이를 차에서 불러서 개인 면담을 했고 그 당시에 해경군 김씨와 관련돼서 사실상 반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직 사퇴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이거 아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거 그 어떤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면 위로 올려요. 수면 위로 올리자고요. 지금 안 그래도 양문석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사당화를 가지고 친명과 친문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돼서 더 부추겨야죠. 더 싸우라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더 거친 언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엉덩이 두들겨 줘야죠. 자, 보십시오, 신규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닙니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해경군 김씨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근데 이 해경군 김씨와 관련돼 가지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지호가 좌파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성공과 연관이 돼 있어서 구속돼 있는 이화영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문재인 정권 당시 핵심 관계자가 차에서 개인 면담을 했고 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해경군 김씨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자리에서 후보직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해서 당시 이재명 캠프가 새벽 4시부터 회의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거 띄우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떤 문재인 정권 사람이 이거 협박했느냐, 어떤 놈이 이화영이 데려다가 차에서 개인 면담했느냐라는 추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추궁 속에서 민주당은 내부 파열음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쟤들 봐라, 쟤네 싸운다, 쟤네 싸움이 더 큰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청개구리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제가 되게 청개구리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막 손상희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요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지금 총선 국면까지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선거 치러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함께 목소리 내야 된다. 그게 이번에 총선 전략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우리가 알려야 된다. 도대체 국민의 후보들 뭐 하느냐? 라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저한테 많은 방송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방송들을 보내주고 계시냐면요. 저와 똑같은 얘기 하신다고 방송 보내주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했을 때는요, 저 욕 많이 먹었어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 국민의힘을 비판하냐? 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냐? 사실 비판도 안 했는데 저 그때 당시에 욕 많이 먹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심지어 제 가족들 욕까지 했습니다. 제 가족들 욕까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저한테 제가 과거에 했던 방송 내용이 이제는 뭔가 맞는 것 같다라면서 저한테 오히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요, 그거 하나도 안 기뻐요. 저 그거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정말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습니까? 제가 정말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냥 국민의힘 망해라, 한동훈 위원장 안 된다, 제가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방송한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이기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기고 싶어서. 이겨서 그 답답했던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방송 했던 겁니다. 신규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저한테 또 비판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누구 비판 안 하냐? 왜 누구 목소리 안 내냐? 저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특정 이름 언급하면서 비판할 수 있고요. 특정 이름 언급하면서 모순점 하나하나 찝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총선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요, 뭐겠습니까? 출구 전략 마련하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요 지켜낼 수 있어요.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년 만에 정권 교체했던 그 피 튀기게 싸웠었던 그 5년의 세월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계속 욕먹어도 하겠습니다. 계속 비판받아도 하겠습니다. 모두가 예스라 그럴 때 저는 노라고 할 거고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송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신다라면 함께 목소리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